하나, 둘, 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인사 다시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현창원입니다. 자, 첫 시간인데, 오리엔테이션 시작을 해보죠. 우선 자료 받으셨죠? 예.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 있습니다. 첫 페이지 이제 보면 창원엔 시험에 강한 현창원 한국사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쌤 이름이 창원이죠. 네, 현창원이죠. 이름이 만약에 성이 전이었으면 전창원이죠. 별로였을 거야. 근데 현창원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창원에 적합한 이름. 예. 근데 또 나빴을 이름은 신창원이죠. 네, 신창원은 교도소에 있죠. 예. 그래서 쌤은 이제 이 학원에 처음 있었던 게 아니라 옛날에 있었어요. 한 6년 전이죠. 6년 전부터 해서 3년 동안 쌤이 이 창원중앙고시학원에서 강의하다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올인하다가 이제 원장님이 다시 부탁해가지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전이죠. 2달 전부터 또 내려오게 됐고, 한국사 이렇게 담당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학원에는 영원히 있을 겁니다. 현창원으로 계속. 예, 자 넘겨보시죠. 우선 제 기본적인 프로필이 나와 있어요. 솔직히 이런 거 얘기하면은 자기 자랑하는 것 같죠. 그래서 하기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죠. 딱 보니까 어때요?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살아왔구나. 그리고 한국사 전문가구나 이렇게 느껴짐이 있죠? 예, 그래서 사학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대학원도 다녔고, 그리고 격사 국사 교사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창원중앙고시 자원이고, 서울에는 이제 노량진은 그리고 강남 신림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학원을 4개를 띱니다. 예. 그래서 풀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수업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만 쉬어요. 예. 그래서 너무 바쁩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 또 공원이 인기가 굉장히 좋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왔죠. 그래서 오라는 데가 또 많아요. 요즘 너무 좋아.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찍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현실적이었던 거죠. 공무원 많이 뽑는다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쌤은 이제 현실적으로 투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문 대통령이 공무원 시험을 또 추가를 한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좀 반대가 있죠. 야당에서 반대해가지고 지금 통과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 가 있잖아요. 독일에서 돌아오시면은 다시 이제 10월 달에 있을 시험에 대해서 얘기가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렇게 국회에서 반대가 있어가지고 확정적인 건 아니죠. 예. 아무튼 10월 달에 추가 시험 있을 것 같고, 내년에도 어때요? 공무원 시험은 분명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뽑을 것을 확신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 기회는 몇 번 안 와요. 근데 여러분들 기회를 잘 잡으셨어요. 알겠죠? 그래서 분명히 내년에 많이 뽑으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신다면은 이때 들어가야 돼. 알겠죠? 많이 뽑을 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년 있죠? 3년 정도는 많이 뽑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엔 내임덕이거든요. 3년 이후부터 내임덕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많이 뽑아놓은 상태에서는 더 뽑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많이 뽑고 4, 5년부터는 다시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시기에 잘 왔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이 참 좋아요. 쌤이 이제 전국에 많은 학원들 다녀봤는데 저희 창원중앙고시학원처럼 깨끗하고 쾌적하고 시설 좋은 데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 학원 좀 합격률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제 제자들 중에서도 저희 창원중앙고시학원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른 학원에 비해서 합격률이 높다. 예, 이건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쌤이 굉장히 성격이 솔직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잘 못해. 송중기가 아까워요.
알겠죠? 송중기가 가까워 나는. 근데 이런 말을 공개도 잘 못하죠. 송혜교 씨 팬들이 있으니까. 근데 쌤은 솔직해. 그래서 저희 학원이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전제는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딴짓 안 하고 열심히 하면요. 그렇죠? 학원에서 이 선생님들 믿고, 뭐 짱냥쌤, 뭐 영어 또 김재윤쌤, 뭐 국어 선생님들 믿고 열심히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거의 다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학원 잘 오셨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뭐 돌아오신다면 이제 하여튼 뭐 쌤은 뭐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제 저자들인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서 자부심 있는 인생을 가져야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제일 쉬운 게 뭡니까? 공무원 되면 그만이야. 알겠죠?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저 창원시청 공무원입니다 하면 스스로를 더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양력이죠. 양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왔다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근데 이 공무원 되기가 여러분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사실. 그렇죠? 대부분 여러분들 뭐 다 내년에 합격할 거라 생각하죠? 어때 학생 어때요? 해야죠, 학생은. 해야죠. 다 그렇지. 누가 떨어져? 안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내년에 돼야겠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 뭐 주변에서도 오늘 많이 봤죠.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은 뭐 삼수생들 되게 많죠. 삼수생, 재수생, 심지어 오수생도 많죠. 그래서 초수만에 붙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초수만에 붙기 위해서는 정말 뭐 많은 노력을 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공부라는 게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없어요. 이 시험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특히 영어가 어렵고 국어 어렵고 국사도 어려워요. 그래서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쌤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선생님들이 제안해주는 공부 방법이죠. 이걸 따르셔야 돼. 따르셔서 공부해야만 내년에 이제 정말 될까 말까 한 거야, 이게. 알겠죠? 그래서 쌤도 여러분들 내년 합격을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고 잘 따라오시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국사는 몰라도 국사는 쌤이 확실히 점수 맞춰드릴게요. 알겠죠? 영어, 국어는 솔직히 좀 어려워 이게. 해도 점수가 안 날 확률이 높아요. 국어는 좀 빼주자. 영어는 굉장히 어려워. 국어도 좀 어렵고. 근데 국사가 그나마 할만해요. 그리고 쌤이 이제 합격생들이죠. 합격생들 이제 점수 한번 조사해 보니까 거의 다 국사가 95점 정도였어요. 지방직 같은 경우엔. 알겠죠? 그래서 국사가 95점 맞으면은 다른 과목 좀 점수가 덜 나와도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국사에서 예컨대 한 뭐 80점대 있죠? 맞으면 떨어지는 거야. 이게. 알겠죠? 그래서 국사 같은 경우에는 95점을 맞아야 합격권에 들어가는데 이게 가능해요. 왜냐면은 한 만큼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쌤 믿고 잘 따라오시면은 뭐 95점 맞게 될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결국에 이제 그 2번 보시면 분석을 잘해야 돼, 분석을 잘해야 한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뭐 이 중에는 뭐 소방 학생들도 있겠죠. 소방. 그리고 뭐 국가직, 뭐 지방직, 서울시, 사복, 그리고 교행, 그리고 뭐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직렬이 있죠. 직렬이 있는데 직렬에 따라서 한국사 시험 스타일이 달라요. 알겠죠? 선생님 뭐 한국사가 뭐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미세하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알 수 없거든요. 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미세함을 알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잘 분석하고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고 선생님 그냥 뭐 한국사 그거 다 외우면 끝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 절대로. 그건 아주 단순한 생각이야. 알겠죠? 그래서 한국사는 솔직히 암기 과목 아니야 이게. 알겠죠? 수험생들이 많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직렬에 따라서 확실히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나올 것이다. 알겠죠? 그런데 쌤이 저번 달에 한국사 토크 콘서트라는 특강을 했어요. 한국사 토크 콘서트. 특강을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직렬별이죠. 직렬별 한국사
분석해 준 거야. 직렬별로. 알겠죠? 그래서 뭐 경찰 순경, 소방, 사복, 일행 있죠? 뭐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한국사 시험 특징을 분석해 준 거야. 철저하게. 거의 한 4시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무료로 했어요. 무료로. 알겠죠? 무료로 했는데 이게 우리 와우것이죠? 와우것이 들어가면 무료로 이게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숙제 내줄게요. 이거 다 보고 오세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숙제 검사할 거예요. 어떻게 검사하냐? 프린트 있어요. 프린터. 그 프린트 가져오세요. 아시겠죠? 대답이 알겠죠? 예, 좋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 직렬에 따라서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그냥 한국사 암기해야겠다.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4시간 동안 쌤이 장장이 직렬별로 분석을 아주 잘해줬어요. 그리고 공부 방식까지도 전략까지도 설명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들으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게 A4 이게 꽤 많아요. A4 거의 한 10몇 장이에요. 10몇 장. 그렇지. 고맙다.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그래서 직렬별로 이제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분석해가지고 어떤 직렬에서 어떤 주제를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스타일로 문제를 내고 있다. 분석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 있죠? 이거를 설명해드렸어. 알겠죠? 이제 4시간 동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직렬에 맞게끔 쭉 보시면서 이제 어떻게 공부할 건가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거 가져오셔야 돼요. 숙제요. 그래서 안 가져오신 분들은 쌤이 혼낼 거야. 어떻게 하느냐? 손바닥 때릴 거예요. 진짜야. 예. 농담인데 좀 웃어주세요. 손바닥 안 때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꼭 숙제 해오세요. 알겠죠? 예. 왜냐하면 쌤이 지금 그걸 다 분석하려면 해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4시간 동안 했다고 하죠?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따로 한 거야, 일부러. 알겠죠? 그래서 직렬별로 꼭 보고 오시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뭐 간략하게 이제 쌤이 소개를 해줄게. 간략하게. 잘 보세요. 자, 한국사 시험 문제는 이제 20문제, 20문제다. 문제인데, 이제 한국사가 쉽게 나올 때도 있고 어렵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솔직히 그럼 쉽게 대비할래요? 어렵게 대비할래요? 학생. 쉽게 대비할까요? 어렵게 대비할까요? 그렇지. 어렵게 대비해야 돼. 안 그래요? 괜히 쉽게 대비했다가 뭐 쉽게 나오면 좋은데 어렵게 나왔을 때는 어때요? 바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시험 모든 과목들을 어렵게 나왔을 때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더 하나 맞아야 합격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난이도가 있을 때를 대비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난이도가 쉬울 때 그에 좀 쉽게 나왔다. 쉽게 나왔다면은 패턴 문제가 18개가 나요. 18개. 그리고 지역적인 문제가 2개가 나요. 알겠죠? 근데 패턴 문제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이 대한민국 공무원 한국사 시험이죠.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뭐 아무렇게나 내지 못해요. 정해져 있어. 아시겠죠? 근데 그 국사 같은 경우에는 국사 학자들이 좌파가 굉장히 많아요. 국사 학자들 거의 좌파.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녔을 때 선생님들 보면은 전교조 많죠. 국사 선생님들. 안 그래요? 저는 아니에요. 예, 저는 국자 싫어합니다. 쌤은 중도예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출제위원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국자야. 국자적으로 문제 내봐요. 막 북한 내고, 막 무슨 전교조 내고, 또 하여튼 국자적으로 문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는 거야 이거. 무슨 빨갱이 뽑는 시험이냐고. 실제로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2010년도 국가직에서 주제가 완전 좌파적 문제가 나온 거야. 그래서 우파 단체들이 엄청나게 반발했어요. 뉴스가 나와 있어 지금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이다. 그래서 주제를 갖다가 함부로 못 내는 거야 이게. 알겠죠? 예컨대 막 공무원 시험 주제에서 막 일본을 약간 비하하는 그런 문제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외교 분영 터져가지고 난리 나겠죠. 그렇죠? 만약에 저는 일본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출제원 가가지고 뭐
1번 민족을 뭐라 부르는가? 1번 원숭이, 2번 뭐 쪽발이, 3번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렇죠.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패턴 주제들이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국사가 영어나 국어에 비해서는 쉽다는 거야, 이게. 그 과목들에 비해서. 영어나 국어는 이런 패턴 문제가 어때요? 좀 적어. 알 수가 없고. 근데 국사는 알기 쉬워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국사가 해볼만 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18문제 나오고 항상 정해져 있어요. 얘네들은 그냥 맞춰줘야 돼. 알겠죠? 그리고 지역적인 게 2개가 나와요. 알겠죠?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맞춰야겠죠, 여러분들이. 그럼 95점 되는 거야. 알겠죠? 틀리면 90점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어렵게 나왔다. 그럼 패턴 문제가 줄겠죠. 준다. 16개. 그럼 지역적인 게 4개. 심지어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어요. 5개만 6개까지도 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이제 어때요? 점수가 이제 낮아지게 되는 것이야. 합격 점수죠? 합격 점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야. 근데 이때 본인이 어때요? 좀 더 어렵게 공부돼가지고 맞추면 어때요? 10점만 더 남으니까 예컨대 한 80점 정도가 이제 합격권이 된 거야. 80점 정도가 국사가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근데 본인이 어때? 막 어렵게 공부해 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남들보다 여기에서 10점 더 맞춰봐요.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이야 이게. 알겠죠? 근데 요즘 국사 문제를 보면은 좀 널뛰기가 심해요. 어쩔 때는 쉽게 나왔다고 어쩔 때는 좀 어렵게 나와요. 알겠죠? 근데 쉽게 나왔을 때는 다 점수가 고라. 90 아니면 95야. 근데 어렵게 나왔을 때는 어때요? 편차가 심해지는 거야. 이때 내가 어때요? 잘 봐버리면은 다른 과목에 못 본 것들을 상응하게 되는 것이야, 이게. 그리고 다른 학생들보다 점수가 10점 올라가게 되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이도 하에 대비한 것들은, 이건 문제가 아니야, 이건. 다 점수를 맞을 수가 있어요. 이때는 여러분들 거의 다가 똑같은 점수야. 90점, 95점.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가 이제 점수의 편차가 크다는 거야. 이때 과연 내가 점수를 어떻게 받느냐가 이제 합격 점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어때요? 다른 과목들이죠? 영어나 국어가 중요하겠지. 영어, 국어 점수가 합격을 당락을 가리고 이때는 이제 국사가 합격의 당락을 가릴 수가 있는 것이. 그렇죠? 그때는 국사를 잘 봐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국사가 패턴 문제, 그리고 지역 문제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출제의 분석 밑에 보시면 이제 시기별 나 있죠. 그래서 선사시대에서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근현대가 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에요. 비중이. 그래서 선사에서 고려가 6에서 8문제, 그리고 조선이 6에서 8문제, 그리고 근현대가 6에서 8이에요. 이게 보니까 시기별로 어때요? 문제가 거의 고르게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전 시대 영역을 잘해야 한다. 선생님 저 조선 좋아합니다. 조선만 할래요. 그럼 어때요? 딱 30점이죠. 그렇죠? 선생님 저 근현대 싫어합니다. 버리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맥시멈 70점이죠. 그렇죠? 선생님 저 선사시대 너무 좋아합니다. 선사시대만 팔래요. 5점이죠. 그래서 전 시대를 다 고루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릴 주제는 없습니다. 영역은 없어요, 이게. 알겠죠? 그럼 출제위원들이 왜 이렇게 고르게 냈냐? 결국 꼼꼼함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구급공무원 시험이죠? 구급공무원 시험은 누가 잘 합격하느냐? 꼼꼼한 학생들이 잘 붙어요. 알겠죠? 근데 어떤 학생들이 점수가 안 나오냐? 대충 보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렇게. 대충 보고 넘기는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은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 알겠죠? 그래서 전 영역을 꼼꼼히 보는 학생들한테 고득점을 주게끔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구급공무원이 이제 구급공무원 되면은 그 구급공무원이 제일 중요한 그 뭐랄까 특성이 뭐냐면 꼼꼼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 문제죠.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꼼꼼함을 확인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넘겨보세요. 넘기면 이제 역시 직렬별로 쌤이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이걸 쌤이 아까 얘기했었죠. 이거. 한국사 토크 콘서트에서 이거를 4시간을 했어. 4시간.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행직 3대 메이저 시험이죠.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다. 국가직은 요즘에 이제 국가직이 제일 어려워요. 요즘에 국가직이 제일 어려워.
그래서 뭐 교종이나 뭐 세무, 그렇죠? 등등이 국가직에 해당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는 좀 국가직을 전문적으로 좀 해야겠다. 내 교종이다, 세무직이다. 그렇죠. 그러면 국가직 문제 스타일로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국가직 문제는 사료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추리형, 사고력 문제가 많아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한다고 했죠. 에이, 내가 뭐 한국사 지식, 팩트 많이 알면 100점 맞겠지. 근데 특히 국가직은 그게 안 돼. 많이 알아도 그 이상의 것을 사고력 문제로 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많이 알아도. 그럼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 풀이를 많이 해야 돼, 나중에. 알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력 또는 사고력, 추리형 문제를 나중에 많이 풀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팩트죠. 한국사 사실 많이 아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로 어때요? 사고 해결력을 가져야 돼. 알겠죠? 그게 없으면은 고도점이 불가능해요,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직렬에 비해서 이게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도 잘 수업 듣고 열심히 하겠지만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이런 문제들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대비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 대비가 없다면 결국에는 점수가 안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다음 지방직. 지방직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거의 다 지방직을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지방직은 추리형, 사고력 이런 문제가 없어요. 다행히. 그냥 얘는 팩트로 조지는 거야. 조진다. 죄송합니다. 팩트로 끝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많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은 점수가 잘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 문제풀이도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론을 열심히 해야 하는 거야. 이론을. 알겠죠? 이론 열심히 하면서 확실하게 사실을 알게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알겠죠? 특히 이제 지방직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사 순서 문제죠. 가나다라 순서 문제 이게 잘 나와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지방직 문제 스타일은 너무 그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즉 이해력 있죠. 사고력 이런 게 별로 필요 없어. 그래서 어떤 사건이 뭐는 뭐다 있죠? 이렇게 공부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큰 이해력 있는 공부는 국가직이야. 그래서 국가직 학생들은 한국사 공부할 때 그 부분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사고력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지방직 학생들은 크게 이해 못해도 돼. 그냥 뭐는 뭐다 이렇게 나눈 거야, 문제가. 알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더 팩트를 많이 알고 있느냐를 점검한다는 것이야. 알겠죠? 그리고 서울시. 서울시는 이제 그 국가직과 좀 유사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그 지방직도 좀 섞였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국가직이랑 지방직이 약간 섞인 문제야, 이게. 알겠죠? 그래서 최근 뭐 문제들 보면은 원래는 그 서울시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요즘 좀 쉬워지고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밑에 경찰 순경 학생들 여기 뭐 거의 없겠죠? 경찰 그 수업 듣고 있겠지. 경찰이 요즘에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경찰 순경은 거의 제가 봤던 7급급이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행 학생들이 좀 착각하고 있어요. 일행 공무원 한국사가 경찰 순경보다 더 어려울 거라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요즘은 경찰 순경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 여기 경찰 순경 학생들 있으면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나오는 문제도 어렵고 무슨 개수 문제 이런 거 돼가지고 굉장히 뭐 더러워요, 이게. 그래서 어렵게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복. 사복 같은 경우도 약간 기복이 심해요. 사복은 당치 알 수가 없어. 이게. 우리 뭐 일행, 지방직, 서울시는 이 패턴이 있죠. 패턴이 정해진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데 사복은 좀 예측 가능하지 못한 것들이 나와요. 이게. 이 변수가 이게 복잡한 시험이야. 알겠죠? 그래서 잘 안 나온 생소한 주제들이 많이 나와요. 사복 같은 경우에.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 사복 공무원들이 하는 게 뭐예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한국사에서 사회복지직은 생소하고 소외된 주제들이 나와요. 욕할 뻔했다.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사복학생은 그러면 어때요? 이 주류보다는 비주류를 좀 신경을 써야 돼. 이해되시겠어요? 알겠죠? 주류도 중요하지만 비주류를 좀 더 봐야 한다는 거, 사복학생들은. 알겠죠? 그리고 기상직. 기상직은 미쳤어요. 우리나라 기상청 어때요? 날씨 잘 못 맞춰요.
못 맞히죠, 이 새끼들. 아, 죄송합니다. 맨날 못 맞히잖아.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한국사 기상이 문제가 그래요. 완전 들쭉날쭉. 예상할 수가 없어, 이게. 알겠죠? 그래서 기상직 시험도 난해해, 이것도. 알겠죠? 밑에. 수능 스타일. 법원서기부와 교육행정직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내요. 수능 문제에 되는 교육과정 평가원 알죠? 거기서 내요. 그래서 수능 스타일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 두 직렬을 대비한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수업은 공무원 한국사 들어야겠지만 문제는 수능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알겠죠? 근데 다른 직렬 학생들은 수능 문제 풀 필요 없어요. 알겠죠? 무의미해요. 그래서 이 두 직렬 학생만 수능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돼. 아시겠죠? 특히 이제 교육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사의 비중이 높아요. 근현대사. 알겠죠? 그래서 우리 밑에 소방직 가장 쉽다. 예, 그래서 소방직 학생들 좀 약간 좋죠? 좋을 거야. 그래서 소방직이 이 모든 공무원 한국사 직렬 중에서 가장 쉬워요. 그래서 거의 뭐 예상되는 것만 내요. 예상되지 않는 것들이 거의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소방직 학생들은 거의 빈도 상위주로 나오는 거 위주로만 잘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지역적 문제가 출제가 거의 안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소방직이 이제 공개가 안 돼요. 비공개죠. 근데 쌤이 이제 시험 보러 갔다 왔어요. 가가지고 다 적어왔어, 시험 문제를 쌤이 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카페죠. 다음 카페 가면 뭐 소방직을 뭐 사랑하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쌤이 올려놨어요. 하여튼 쌤이 시험을 가서 봐봤는데 확실히 일행에 비해서는 쉬워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100점 맞을 각오로 공부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쉽다. 그리고 군무원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다행히도 내년부터는 군무원이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을 대체가 돼요. 알겠죠? 내년부터. 그래서 뭐 군무원 학생들은 한검정 수업 듣고 중급인가 그거 따면 돼요. 알겠죠? 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직렬별로 한국사의 문제 스타일이 다르다 분석해 줬고요. 더 철저하게 분석해 준 건 얘다. 한국사 톡 콘서트. 그래서 꼭 들어야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료가 너무 학생이 봤죠? 자료 어때요? 좋아요. 좋다고 하지. 너무 좋아. 여기 보면은 직렬별로 쌤이 한 5년 동안의 기출문제 주제를 다 분석해 놨어요. 이렇게 5년 동안의 주제들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렬에 따라서 어때요? 여기 보면은 예컨대 뭐 고려시대 정치에서는 송정의 업적, 뭐 누구의 업적 이렇게 물어봤다고 딱 배열을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거 보면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직렬에서는 이 주제가 잘 나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일 나쁜 공부가 어떤 공부인지 아세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온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려고만 하는 거. 그게 가장 저급한 공부야. 알겠죠? 항상 전쟁터에서 어때요? 적을 이기려면 뭘 알아야 돼? 적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수험생들은 적도 모르고 어때요? 나만 채우려고 해. 알겠죠? 그러면 공부하고도 성과는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쌤이 적을 확실히 분석해놨죠? 그래서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야. 알겠죠? 무료입니다. 고맙죠? 네. 대답해야 돼. 고맙죠?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제 강의 스타일. 자, 밑에 보실까요? 한국사가 솔직히 뭐 수능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한검정도 있죠. 그런데 다 달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공무원 한국사에 맞게끔 공부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수능과도 다르고 한검정과도 다르다. 특히 요즘에 수능이나 한검정은 완전 물이에요, 물. 완전 물이야. 개 쉬워. 완전 쉬워요. 수능은 발로 풀어도 100점 맞아요. 여러분 발로 풀어도 100점일 겁니다. 그리고 한검정도 원래는 좀 상급 같은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에 엄청 쉬워졌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수능 강의나 한검정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어요. 너무나 우리 입에 사급이야. 알겠죠? 옛날에 한검정이 어려웠었거든요. 상급 문제가. 심지어 공무원 시험보다 더 어려운 것도 있었어요. 근데 완전 이제 다 쉽게 바뀌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쪽 여러분들이 뭐 강의를 듣거나 문제를 풀 필요는 없어요. 쌤이 봤을 때는 시간 낭비야.
아시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공무원 한국사에 맞게끔 공부해야 한다. 알겠죠? 그래서 혹시 뭐 EBS 가면 공짜잖아. 듣고 있지 마세요. 시간 낭비야. 의미 없습니다. 알겠죠? 또 설민서 선생님 좋아해가지고 어때요? 어쩌다 하루 막 보면서 어쩌다 하루 보고 혹시 공무원 시험과 연결될까? 안 됩니다. 알겠죠? 의미 없어요.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시간을 줄여주는 강의.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장 가면은 20문제죠? 20문제를 몇 분에 풀어야 할까요? 우리 학생. 응? 20분? 우리 학생은, 뒤에 학생은. 18분? 욕하는 것 같다? 우리 학생. 20분? 하세요. 19분 왜 그래? 이렇게 다들 이렇게. 10분. 10분 안에 풀어야 돼요. 10분. 그럼 한 문제 30초죠. 한 문제 30초에 풀어요. 그럼 선생님 왜 꼭 10분입니까?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국사 20분에 풀어도 돼요. 근데 문제가 영어야. 영어 풀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제가 이제 합격생들과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영어 그러니까 그 개인별로 편차는 있지만 합격생들의 말에 의하면은 영어 같은 경우에 시간을 많이 쓰면 쓸수록 점수가 더 잘 나온대요. 근데 영어 풀 때 촉박하게 풀면 점수가 안 나왔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국사는 시간을 많이 쓰든 안 쓰든 점수는 똑같았대요. 근데 국사 20문제를 10분에 풀든 20분에 풀든 점수는 똑같은 거야. 90점, 90점 이렇게. 근데 영어는 뭐 예컨대 30분 풀 때랑 20분 풀 때 점수가 달랐다는 거야. 특히 시간을 많이 더 들일수록 점수가 나았다는 거야, 이게. 알겠죠? 어떻게 보면 약간 심리적인 것도 있어요. 영어가 어려우니까. 알겠죠? 그럼 영어에 대한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다른 과목 풀 때 시간을 줄여줘야겠죠? 그럼 국어를 줄일 수 있는, 국어는 힘들어. 왜요? 지문이 길잖아. 그건 줄일 수가 없어. 국사는 가능해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국사 여러분들이 10분 안에 풀어가지고 나머지 10분 어때요? 영어에 시간을 써야 돼. 그럼 어때요? 영어 점수가 더 올라갈 확률이 높게 되는 것이야. 그럼 쌤이 어떻게 강의해 주겠어요? 10분 만에 풀게끔 강의를 해줘야 돼. 알겠죠? 됐죠? 그래서 쌤은 시간을 줄여주는 강의를 하겠다. 어디에 가서? 시험장에 가서. 알겠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1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그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워. 10분 안에 20개를 풀려면은 기계가 돼야 돼요. 기계. 그래서 딱 쭉 보면서 맞아. 틀려. 이렇게 풀어야 돼. 기계처럼.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기계이다. 하나, 둘, 셋. 그렇지. 국사 문제 푸는 기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10분 안에 20개를 정확히 풀 수 있는 거야. 기계처럼. 알겠죠? 근데 뭐 생각하면서 푼다? 풀 수가 없어요. 생각하지도 않고 막 풀어버려야 돼, 이거를. 알겠죠? 그렇게 풀게 해서 어때요?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이게 시험장 가보면은 여러분들 확실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쌤이 매 시험장 가서 시험 문제 풀거든요. 그냥 여러분 앉아서 공부하는 거랑 시험장 가서 문제 푸는 게 완전 달라. 알겠죠? 그래서 엄청난 압박감 속에 문제 풀었는데 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공부를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걸 풀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잘 모르니까 쌤이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선택과 집중이 보이네요. 자, 우리 책 보시면 어때요? 이게 몇 페이지야, 책이? 1100페이지죠? 1100페이지야. 1100페이지. 이거 다 외울래요? 이거 다 외울래요? 외울 수 있을까요? 못 외워요. 쌤도 이거 외울까요? 약간 외우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쌤도 다는 못 외우지, 이거를.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제 많은 착각이 뭐냐면은 옛날 쌍팔년도 생각하고 있어요. 옛날 쌍팔년도 공무원 합격생들 이런 말을 해요. 아, 내가 옛날에 그 이론서 다 외워가지고 합격했단 말 한단 말이야. 그건 쌍팔년도 얘기야. 쌍팔년도의 국사 여러분들 그 공무원 한국사 이론서는 이만했어요, 두께가. 그냥 이만했어. 얇죠? 그니까 이거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었던 거야. 쌍팔년도 공무원 그 인기 없었을 때 있죠.
그쵸? 근데 지금 공무원 인기 좋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경쟁률이 올라가면서 문제도 어려지고 이게 어때요? 한 3배가 돼버린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쌍팔년도식으로 이거 이론서 다 외워가지고 갖고 뭐 100점 맞겠다. 이거는 정말 옛날 구닥다리 스타일이에요. 이게. 알겠죠? 근데 지금은 교재가 훨씬 더 두꺼워졌다. 쌤 교재는 양호한 편이에요. 어떤 선생님은 국사 이론서가 2000페이지예요. 2000페이지. 이거 2배란 말이야. 미친 거죠, 완전. 알겠죠? 그래서 책이 이제 이렇게 많다. 내용이 많다. 근데 이 내용 중에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나올 것들은 제한적이야. 자, 보세요. 대부분 한국사 문제는 이렇게 나올 주제들이 정해져 있어요. 패턴 문제들이 대부분인데 결국 얘네들이죠. 지엽적인 거 맞추려고 쌤들이 어때요? 책을 늘려버린 거야. 아시겠죠? 왜요? 한 문제 가지고 여러분도 인생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어떻게라도 그거 맞춰줘야겠죠. 지엽적인 거. 그래서 이거 넣고 막 저거 넣고 하는 거야. 서로 경쟁적으로. 그래서 쓸데없는 내용들의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야. 그리고 심지어 수험생들은 그 한국사 공부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책 살 때 있죠. 두께 보고 사는 거야. 그래서 두께를 비교해가지고 좀 더 두꺼운 게 어때요? 내용이 더 많다, 더 좋다 생각해가지고 두꺼운 책을 사는 거야. 고르고. 그리고 서로 막 비교하는 거야. 이 책이 좋다고.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두껍게 해야겠죠. 그래서 두꺼워진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상술이야,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두꺼운 책, 너무 두꺼운 책은 안 좋아요.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거야. 그래서 적절하게 써야 돼. 선생님이 참 적절하게 썼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 1100페이지도 사실은 이게 양이 너무 많아. 쌤이 맘만 먹으면 300페이지로 줄일 수 있어요. 알겠죠? 300페이지로 줄일 수 있는데 걱정되는 거야. 저 지엽적인 거 나올까봐. 써놓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반이니까 기본반 학생들은 중요한 게 얘네들이야. 패턴 문제. 얘네들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쌤이 이 책에서 패턴 주제들이죠. 잘 나온 패턴 주제들 위주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즉 선생님이 선택을 해주겠다는 거야. 알겠죠? 이 내용 중에서 얘 위주로 나온다. 선택해주면 여러분들은 그 내용들 중심으로 집중해서 복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유명한 구호가 있어요. 바로 선집반. 선택. 집중. 반복. 이렇게. 그래서 쌤이 선택을 해준다. 수업 시간에. 그럼 여러분 복습하실 때 선생님이 해준 거 위주로 집중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를 반복을 많이 해야 돼요. 알겠죠? 대부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국사를 암기 과목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암기 과목. 알겠죠? 그래서 어때요? 보자마자 막 다 외우려고 이렇게. 딱 페이지 보고 어때요? 막 외우고 있는 거야. 막 구석기, 뭐 종류, 뭐 선배찌르게, 뭐 주먹토끼 막 외우고 있어. 그런 공부가 최악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험장 가서 그렇게 물어요? 저 학생 구석기 시대 도구 한번 외워보시 이렇게 문제 돼요? 안 그러잖아. 근데 학생들이 마치 시험장 가서 구석기 시대 도구를 다 외워서 내가 말해야 할 것처럼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최악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암기는 여러분들 그런 암기식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암기는 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이해도 해야죠. 암기와 이해는 언제 되느냐? 반복을 많이 해야 돼. 반복. 많이 봐야 돼. 많이 보면은 저절로 이해가 되고 저절로 암기가 돼요. 근데 그게 어때요?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써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쌤이 이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EBS 좋아요. EBS. EBS 엄청 좋아해. 여기 보면은 공부의 신들이 나요. 공부의 신. 서울대 막 수석 기획하고 뭐 사시 뭐 21살에 붙고 있죠. 이런 미친놈들 있죠. 공부의 신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 어떻게 공부했는지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그 여러분들 보세요. 알죠? 쌤이 솔직히 공부 잘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공부 잘했어, 쌤이. 그렇죠. 근데 쌤이 봤을 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냐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별되느냐? 공부 방법을 아느냐 모르냐야. 근데 대부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과외를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과외 받아봤어요? 응? 받아봤어? 뭐 받아봤어? 국어, 과학, 영어, 뭐 이렇게 많이 받아. 잘 사니 너? 영어 잘해요? 못해? 아이씨. 자, 과목별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은 시간 들인 만큼 점수가 다. 근데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공부해봤죠? 하루 종일 공부하는 점수 안 나오잖아.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알겠죠? 근데 그거를 알려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선생님들 중에. 알겠죠? 근데 공부 잘하는 놈들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그걸 알았을 거야. 아니면 자기 스스로 체득할 수도 있고. 그걸 아는 순간 있죠? 그 다음부터 모든 공부는 쉬운 거야. 그래서 어떤 미친놈도 이런 말 하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죽이고 싶죠? 쌤도 그 말 하고 싶어요. 공부 쉬워요. 왜요? 방법을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방법을 알게 되면은 공부가 쉽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 핵심이 뭐냐? 이 공부의 신들의 특징이 바로 뭐였냐? 반복이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최소 10번, 20번씩 봤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대부분의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한 방에 다 암기하겠다야. 그래서 막 외우고 한 방에 이해하고 한 방에 암기했다 해서 막 페이지 안 나가고 한 페이지 30분씩 보고 가고 있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야.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페이지가 잘 넘어가. 이렇게 쫙 잘 넘어가. 이렇게 금방금방. 그럼 그 사람들이 한 번에 다 이해 암기냐? 아니에요. 시간 들여가지고 또 봐 이걸. 알겠죠? 그래서 20번씩 보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해 암기한대요. 그러면 그 시간을 많이 들어야겠죠? 잘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잘 시간을 줄여가지고 남들보다 더 반복을 많이 해야 돼요. 알겠죠? 그때 이해 암기가 더 잘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를 아느냐 모르냐가 큰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것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승독 변호사 알죠? 고승독 변호사. 딸아 미안하다 알죠? 아들아 미안하다 그 양반 알죠?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나왔다가 그 딸이 아버지 디스하는 글 써가지고 한 방에 갔잖아요. 고승덕이 원래 천재죠. 사시, 외시, 행시, 그의 삼관왕.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시 이런 것들로 하나도 붙기 힘들죠. 근데 세 개를 삼관왕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고승덕 변호사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방법을 공개했는데 그 양반은 이런 책 있죠? 있으면은 그냥 본대. 쌤이 말했듯이 20번 본대요. 20번 본대 그냥. 보고 그 다음부터 이해암기 시도했대요. 그러면 속도가 엄청 붙는데.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쌤도 그렇게 항상. 그래서 어떤 걸 도전할 때는 처음에 어때요? 중요한 거 위주로 그냥 봐. 이렇게 빠르게. 안 해요 절대. 이해도 안 시도해. 그리고 난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또 보고 이렇게.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은 내가 일부러 안 해왔는데 외우고 있더라고 보니까. 아시겠죠? 그게 진짜 공부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복이다. 반복한 다음에 뭐가 있다? 암기와 이해가 있다는 것이.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이해 암기를 시도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넘기실까요? 그리고 이제 쌤이 설명을 쉽게 해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대부분 9급 학생들이죠. 9급 시험이 사실은 7급보다는 쉬워요, 많이. 근데 수험생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9급을 받지 7급처럼 공부하려고 해. 그럼 절대 안 돼요. 알겠죠? 7급과 9급의 갭은 큽니다. 알겠죠? 7급은 솔직히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알겠죠? 7급 학생은 다 외울 생각해야 돼. 그래야 100점 맞아요. 100점 받기도 힘들고 사실은. 근데 9급은 어때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문제가 7급에 쉽다. 그럼 쌤이 거기에 맞게끔 쉽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어렵게 설명해주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강사 선택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의 수준에 맞게 쉽게 설명해준 사람이 제일 좋은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고 점수도 잘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수업 들었는데 너무 어렵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럼 내가 문제인가? 그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문제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고 또 쉽게 설명 듣고 공부해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저급하게 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해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자, 밑에. 그렇지만 결국 꼼꼼해야 돼.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 두 개죠,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 두 개에서 갈린단 말이야. 꼼꼼함만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쌤이 이제 기본반에서는 너무 꼼꼼하게 안 할 거야. 근데 뭐 심화반 그리고 문제풀이가 할 때는 엄청 꼼꼼하게 타이트하게 할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 해야 돼. 나중에는. 그래서 쌤이 뭐 정통파 사학과 출신이니까 믿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이제 강사들 보면 프로필 보면은 자기 대학이랑 과를 써놓은 사람이 있고 안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알겠죠? 써놓은 사람은 어때요? 당당하다는 거야. 내가 그 전공이라는 거야. 안 써놓은 사람은 어때요? 그 전공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전공 안 써놓은 거야. 그래서 국사는 특히 많아. 국사 강사 중에는 자기 전공 안 써놓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영어나 국어에 비해서는 국사가 제일 만만하거든. 그러니까 국사 강사 중에는 다른 거 가르치다가 들어온 선생님이 있더라 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사학과나 뭐 역사교육 출신이라고 적어놓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배경지식이 다르겠지. 이게. 자, 그리고 뭐 책임감. 이건 또 제 입으로 좀 말하기 그렇다. 이게. 그래서 쌤은 여러분들을 뭐 단순한 뭐 수험생으로 보지 않고 제자로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죠? 제자로 생각하고 책임감 가지고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리고 한국사 공부방법은 쌤이 이제 얘기했어요. 선택, 집중, 방법이 중요하다. 넘기세요.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 자,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반은 이제 기본반이죠. 그래서 7월달, 8월달 기본반 정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제 확률이 높은 주제죠. 빈도 상 위주로 정리를 해드릴 것이. 알겠죠? 그리고 이제 뭐 흐름도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암기법 같은 것들도 소개해 줄 거예요. 그리고 심화반이죠. 자, 심화반은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 오후에 하고 있어요. 오후에. 그래서 10시간씩 합니다. 10시간. 우리 기본반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4시간 반 하죠. 그러니까 심화반은 거의 2배 해주는 거야. 알겠죠? 예,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그 수업도 들으셔야 돼요. 근데 사실 기본반 지식 없이 들어오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기본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기초를 닦은 다음에 심화반 들어가지고 2배 정도의 분량을 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알겠죠? 근데 혹시 나는 좀 미리 좀 매를 맞고 싶다 하는 분들은 지금 들어와도 돼요. 근데 어려워. 알겠죠? 어렵지만 결국엔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좀 남들보다 힘들더라도 빨리 가고 싶은 분들은 미리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맞고 가야 하니까 결국엔 이게. 알겠죠? 그래서 7, 8월 달 개강을 했고 웬만한 건 쌤이 다 해줘. 막 정말 더러운 것도 여긴 다 해줘요. 근데 기본반은 더러운 거 안 해줘요. 왜냐면 그 더러운 기본만 던져주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해. 의미도 없고. 알겠죠? 그래서 심화반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요.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죠. 이 학생들 중에는 이 유형이 좀 달라요, 이게. 제 수업을 듣고도 이제 같은 선생님 강의를 듣고도 어떤 학생은 뭐 70점 맞고 어떤 학생은 100점 맞고 와요. 그럼 왜 그럴까요? 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왜 점수가 다를까요? 근데 둘 다 노력은 했어. 둘 다 열심히 한 거야. 이렇게 둘 다 열심히 했는데 얘는 70점 맞고 얘는 100점 맞고 온 거야. 왜 그런 차이점이 있을까? 학생이 왜 그럴까? 아, 미안해. 노하우가 없어서? 학생. 모의고사를 풀어봤거나 안 풀어봤거나? 예, 둘 다 맞습니다. 알겠죠?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마다 능력이 좀 달라. 어떤 능력이 다르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잘 푸는 게 중요해. 푸는 능력이 중요해. 근데 그 푸는 능력이 없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는 잘하는데 이거를 적용을 못 시키는 학생이 있다는 거야. 그 학생이 제일 슬퍼.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중에 많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겪고 왔었죠? 초중고 때 분명히 내가 이론 막 열심히 했는데 문제 풀면 정작 점수 안 나오는 분 있죠? 그분이 제일 위험한 거야. 알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왜 못 푸느냐? 맨날 이론만 공부하는 거야. 주구장창. 내가 이론만 확실하게 암기하면은 문제 다 풀 수 있겠지라고 착각해가지고 문제 적용력 연습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 푸는 거야. 근데
잘 푸는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은 이론 적당히 해요. 그리고 문제를 많이 푼 거야.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이론 잘 몰라도 점수는 잘 나오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를 보면은 나는 어떤 유형인가를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 알겠죠? 제일 좋은 것은 후자야. 이론 적당히 알고 문제 잘 푸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지난 내 역사를 봤을 때 내가 분명히 열심히 이론 공부 열심히 하고 교과서도 달달 외우고 했는데 뭐 수능 점수 안 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큰 거야 이게. 알겠죠? 그래서 문제 적용력에 대한 연습도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풀이가 이제 11월 달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2 뭐 기출 문제. 그리고 내년이죠. 뭐 1, 2월 달에 단원별 문제풀이. 그리고 3, 4, 5, 6월이죠.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스타일의 동형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는 것과 푸는 것은 다르다. 알겠죠? 이게 공부란 게 연애랑 비슷해. 연애. 학생 연애 잘하게 생겼다. 얼굴이 곱상하다. 연애 잘해요? 못해요? 예. 예. 왜 못해? 미안해. 앞에 앉은 죄야. 왜 못해? 그러게요. 쌤은 연애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바보. 학생. 쌤 잘할 것 같아요? 잘하시게 생겼어요? 고맙다. 쌤 연애 잘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쌤은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었어요. 책을. 쌤이 원래 공부만 해가지고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 숙기가 없고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 여자 동기들이죠. 여동기들이 저를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목석이라서 목석. 목석이 뭐야? 나무목 돌석자. 저보고 어때? 인간도 아닌 나무와 돌이래요. 이 학생들이 저보고 그만큼 어때요? 매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알죠? 맨날 뭐 이렇게 그 술 먹을 때 있죠.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관심 있었던 게 천문 과학에 관심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동기랑 술 먹을 때 항상 안드로메다 얘기하고 화성 얘기했어요. 저는 그때 너무 흥분해서 얘기했어. 막 안드로메다 막 얘기하고 막 보이저 13호 얘기하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이제 너무 이제 약간 오타쿠 같죠. 네. 제가 약간 오타쿠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잘해요 공부를.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오타쿠가 돼야 돼. 그래서 옛날에 오타쿠들 욕했지만 이제는 오타쿠들이 성공한 세상이야. 시대가 바뀐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좀 열받더라고. 짱 나보고 목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열받았어요. 근데 군대를 갔어요 또. 근데 군대 가는데 여자친구도 없어. 편지도 하나요. 너무 우울하더라. 죽고 싶었어요. 제대해가지고 안 되겠다. 나도 여자친구 사야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내가 그럼 연애를 왜 못할까? 잘 모르는 거예요. 여자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고 그렇죠. 어떤 말을 좋아하고 또 남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여자가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야. 왜요?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도서관 가가지고 책 20권 있죠? 20권이 10권을 빌린 거야. 빌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거 읽었어요. 반복을 한 거야. 근데 그 책들 중에서 공통점을 찾아낸 거야. 제가 노트를 만들었어요. 1번, 2번에서 1번 미팅할 때, 1번 미팅할 때, 2번 소개팅할 때. 소개팅할 때 있죠? 남자 여자의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이 탁자가 있으면은 이 탁자에서 배꼽과 30cm가 돼야 돼. 이게 다 있어, 여러분들. 그리고 앉아있을 때는 손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다 있어, 이게. 다 써놓은 거야. 이렇게 손 어떻게 해라. 그리고 웃어라. 다 있어. 그리고 어딜 봐라 있죠? 다 있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 많이 하지 말고 들어줘라. 들어줘야. 나만 잘 들어요. 소개팅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들어줘라. 근데 되게 소개팅 할 때 남자들이 뭐예요? 가서 막 지자랑이 막 시계 막 뭐예요? 벤츠 막 병신 같은 새끼들이 막. 아 죄송해요. 지 얘기만 막 하는 거야. 그럼 여자들이 제일 싫어요. 그렇죠, 학생들. 맞죠? 근데 저는 이제 막 소개팅 가면 이제 안드로메다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신나가지고 막. 알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한 거야. 그래서 그대로 실천에 옮겼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여자친구가 막 생기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막 또 많이 사귀어봤어요, 대학생 때.
그러면서 또 깨닫는 것들이 있더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죠? 그래서 무슨 소리야 지금. 이론과 실전을 동시에 해야 돼. 근데 제가 이제 연애를 해보니까 책이 있는 것과 좀 다르긴 하더라 이게 또. 책과는 달라요 이게. 예. 근데 쌤이 지금 결혼을 지금 했을까요? 못했어요? 못했어 아직. 결혼 못했어요. 그럼 결혼을 왜 못했느냐? 아직 책을 안 읽었어요. 그래서 예, 결혼에 대한 확고한 문제가 생기면은 결혼하는 방법이 있죠. 그 책을 한 일주일 동안 읽으려고. 그러면 결혼할 수 있겠지. 알겠죠? 또 결혼하면 또 이제 근데 그 책과는 또 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론이 있고 실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쌤한테 이론을 듣지만 실제 문제 풀으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둘 다 해봐야 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항상 수험생들이 혼자 동굴에 있으면 안 됩니다. 혼자 가만히 뭐 나 혼자 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그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다행히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셨으니까 학원 실강 있죠? 실강을 잘 따라오세요. 알겠죠? 괜히 이제 여러분들 혼자 뭐 동영상 보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그런단 말이야. 막 마음 급해가지고 막 동영상 빨리 보고 막 혼자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죠. 그게 잘 안 돼. 알겠죠? 그래서 학원의 정규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세요. 따라오시면서 어때요? 피드백이 있어야겠지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뭐 지금 동영상 학생들도 그 동영상 듣고 있다가 쌤한테 뭐 상담하고 그러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혼자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는 위험한 거야. 왜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모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학원에서 보는 시험도 봐봐야 되고 선생님과 상담도 해봐야 되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보이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아니면 학원 직원과도 상담해보고. 알겠죠? 그래서 뭐 실강원 학생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혹시 동영상만 보는 학생들은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야. 동굴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 학원 와가지고 시험도 보고 내 점수도 확인하고 등수도 보고 그렇죠? 상담하면서 문제점도 깨닫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뭐 합격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마무리 특강도 있고요. 그리고 쌤이 이제 시간이 나면은 무료 특강도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것들 있죠? 국사 그 주제 중에서 어려운 주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쌤이 따로 시간 내가지고 무료 특강도 해드릴 겁니다. 자, 넘겨보시면. 자, 합격수기가 있어요. 합격수기 잘 읽어보세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솔직히 무지랭이 상태야. 그렇죠? 전혀 정보도 없고 공부도 안 해봤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따라하면 돼요. 따라하면 돼. 누구를? 선생님의 공부 방법이나 아니면 합격성의 공부 방법을 따라하면 돼. 본인이 무엇을 창출해내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수험생들 중에서 좀 위험한 게 본인이 무슨 서브노트 만들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 가지 유형의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서브노트 만들고 있는 거야. 지극히 위험. 이건 자기 주관적인 서브노트야. 이거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간 낭비야. 알겠죠? 특히 막 국사 막 본인이 서브노트 막 해가지고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의미 없는 거야, 그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합격생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쌤이 제시해준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합격수기를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이 학생들이 이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공통점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라 있죠? 그거를 잘 따라가시면 돼요. 알겠죠? 됐죠? 그래서 자랑스러운 합격수기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어때요? 합격해가지고 합격수기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후배들한테 이렇게 딱 넘겨주게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합격수기 남기시고 썸의 그 자랑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을 때 될까 말까 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쌤도 모든 걸 다 쏟아 붓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만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간만 낭비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 어떤 학생들을 보면은 막 핸드폰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 그렇죠? 정신 못 차린 거죠. 심지어 어떤 학생은 게임하고 있더라.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제가 안 보일 줄 알고 다 보입니다. 알겠죠? 어떤 학생들은 국어하고 있더라. 영어하고 있고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렇죠? 물론 뭐 조는 건 쌤이 이해를 해요. 그렇죠? 사람이 뭐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근데 어떤 학생들은 진짜 대놓고 자는 학생도 있긴 했어요. 마음속에 죽이고 싶었어, 내가. 근데 참았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그냥 수업 시간에 집중해가지고 잘 따라오면 되는 것이. 그리고 쌤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의적으로 하지 마세요.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알겠죠? 판단은 누가 해준다? 쌤이 해준다. 왜요? 쌤이 전문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국사 공부 방법에서는 여러분들의 방식을 버리셔야 돼요. 버리시고 쌤의 방법을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될까 말까 한다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알겠죠? 알겠죠?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패기 있는 모습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쌤이 더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쌤이 약간 기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막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막 뭔가 막 열심히 하려고 막 미쳐가지고 막 소화하는데 여러분들 막 무슨 닭병 걸린 것처럼 막 박근혜처럼 막 이렇게 있으면 나도 수업하기 싫어. 알겠죠? 그래서 막 쌤이 막 전투지 불타 그러면은 쉬는 시간 5분입니다. 미친 듯이 막 수업. 여러분들 막 닭병 걸려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쉬는 시간 한 15분 할 거야. 알겠죠? 수업 이제 꺾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분명히 내년에 성과가 있을 것이. 알겠죠? 예. 그러면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마쳤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예.